안녕하세요. 혹은 포유입니다. 저희도 코로나19 때문에 무섭고 답답해요. 군포시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홍나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그냥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도 사실은 코로나19에 영향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또 사실은 어느 만큼은 또 다들 조금씩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19랑 관련돼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힘들고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무슨 뜻인가요? 다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는 우리 요즘 사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사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의학적인 단어라든지 진단명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신조어, 인터넷상에서 새로 만들어진 용어이고요. 국제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블루라고 하면 아주 심한 우울증은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는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와 블루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와 연관돼서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은 단지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생기는 모든 어떤 심리적인 반응들, 스트레스 상태들 이런 것들을 다 코로나 블루라고 통칭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단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너무 답답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화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욱해서 이제 생기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또 많이 흥분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화하면 우리 빨간색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도 요즘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활에 코로나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19는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포유는 코로나19 요즘 생활에서 어떤 느낌들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코로나19가 무엇인지, 이 병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안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열이 난다거나 조금만 목이 아프다거나 뭔가 콧물이 난다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많은 증상들 자체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고 그런 관련된 불안 증상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 다 생활을 조금씩 조절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가던 곳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활동도 하지 못하고 같이 어떤 즐겁게 식사를 한다거나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이런 생활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했었던 많은 생활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시고 계시고요. 해를 보고 운동을 하고 이러는 것들도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분도 더 우울해지고 잠도 더 안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신체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19처럼 몸과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신체 반응들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좀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통이나 소화불량,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보았던 다른 병들에 비해 코로나19가 더 무섭고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은 아직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독감이나 이런 것들도 무섭고 사실은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독감은 어떤 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그 독감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코로나19는 이번에 새로 생긴 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학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어떻게 해서 걸릴 것이고 또 나중에 후유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두렵고 불안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곧 나올 것이다 얘기들은 많지만 아직은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이전에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들에 비해서도 좀 더 두려워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둬도 될까요? 좀 전에 처음에 코로나 블루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블루란 뭐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 힘든 상태, 이런 상태이고 이것은 의학적인 진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은 우리가 뭐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뭐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어떤 치료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덜 열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이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넘어가신 분들조차도 그래 나는 아직은 코로나 블루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조금 깊어지셔서 정말로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생기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혹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내 일상에 방해가 되거나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긴 그런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든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좀 가슴 아프고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랑 관련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19 같이 어떻게 보면 재난적인 그런 상황들, 전 사회를 다 흔들 만한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생기시게 됐을 때는 그 상황이 막상 확 터져 있을 때는 오히려 억지로 참아보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버텨나가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전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국가적인 혹은 또 시 차원의 어떤 접근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2편에서 다시 뵐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가 필요하시다거나 혹은 또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주저하시지 마시고 저희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치료가 정말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치료 쪽으로 연결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도움들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저희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